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 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장유린아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한 리모델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남겨주시면 됩니다. 023772-0209번, 문자샵 3772번, 보험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 보험 리모델링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교시 먼저 또 종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출발해 볼까요? 네. 보험스쿨 1교시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1교시에서는요, 보험 상식과 함께 또 보험 관련된 이야기 해주실 건데요. 인카골드 사업단의 김경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의 김경재입니다. 알면 도움되는 보험 상식 오늘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엔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주제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힘들면 쉬었다 가세요. 보험료 납입 일시정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쉬고 싶다라고 종종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자, 보험도 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정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선생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즉 바로 감액 완납, 연장 정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이 계약을 변경하는 형태였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계약 변경이 아니라 보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을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계약을 변경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니까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납입 중지 기능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는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언제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은 이제 장기 납입이 기본이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 후에 어떤 이벤트 때문에 갑자기 지출이 좀 늘어난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잠시 여유가 없어가지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는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아주 활용하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최대 36개월, 즉 3년까지 제한을 좀 두고 있고요.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납입을 중지하게 되면 보장도 중지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하더라도 보험 본연의 기능은 보장은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그 약속한 보장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이 위험 보험료 같은 일정 사업비를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조금씩 차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내질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업비는 조금씩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해지환급금은 아무래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납입 정지 기간이 장시간 이어지게 되면 이 해지환급금도 고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보험이 과연 종신보험처럼 보장성인지 또는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신 후에 그 활용 방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또 차감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신인지, 저축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활용 방법 먼저 저축성 보험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네,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상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 적격 상품이죠. 이 연금저축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연금보험 그리고 저축보험 이런 상품들인데요. 상품별로 신청 가능한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3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요. 기타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든가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5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의 예시는 지금 변액연금보험을 예를 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입 후 최소 5년이 지난 계약에 한해서 이 제도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점에 보험료를 만약에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경우에 지금 이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를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바로 또 연장도 가능하시고 최대 36개월까지도 납입을 중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두 가지 사항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이 납입 정지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정의 사업비를 매월 차감하기 때문에 이 빨간 선을 보시듯이 해지환급금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겠고요. 다만 이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이런 사망보장이라는 부분이 작거나 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보장을 지키기 위한 월대체 보험료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크게 줄지는 않겠지만, 반면에 이런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보장이 좀 큰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위험보장을 위한 사업비가 좀 높기 때문에 장기간 납입을 정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크게 줄거나 또는 심지어는 자동 해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꼭 기억하시고 활용을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를 신청한 기간만큼 그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입 당시 약정한 납입 기간이 만약에 20년이었는데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를 2년간 활용을 했다라면 그만큼 더 납입을 뒤로 이제 연장이 된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납입을 유예하는 기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을 유예하는 기능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니버셜 보험의 납입 중지 기능은 뭔가요? 일단 내용부터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 유니버셜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 문구가 들어간 보험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일정 기간 의무 납입을 하고 나면 자유롭게 자유 납입이 되고 또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또는 중간에 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종신보험 중에서 이제 소비자 선택을 가장 많이 받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납입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에 언급한 이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이 제도와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을 정지할 수는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 어떤 부분이 차이점인가요? 궁금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그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신청 가능 시점이 가입 후 3년 또는 5년 시점인 반면에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이 2년 또는 어떤 회사는 3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이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저축성 보험의 이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는 최대 36개월이라고 했는데요.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최대 납입 기간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월대체 보험료가 계속 빠질 수만 있다라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고요. 또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 기간을 신청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지만 연장이 된다 그랬죠. 아까 납입 유예처럼 유니버셜 기능에는 연장하는 기능은 없고요. 의무 납입 기간만 종료되면 추가로 계속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이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월대체 보험료는 사망 보장이 낮기 때문에 월대체 보험료의 그 사업비가 좀 적은 반면에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이 큰 이유로 월대체 보험료의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의 축소 범위도 역시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좀 좋은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분도 보시면서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이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한켠은 드는데 이 제도에 또 어떤 제한이나 유의할 점이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뭐 몇 가지 크게 한 두어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이 역시 모든 보험이 다 가능한 제도는 아닌 거고요. 보험의 종류별로 보장성이냐 또는 저축성이냐에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유무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약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유니버셜 중심같이 이런 보장성 보험에는 가입 후 2년 경과되면 그때부터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납입 유예가 됐든 납입 정지가 됐든 장기간 이 납입을 정지하시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같이 보장성, 사망 보장이 큰 보험의 경우에는 장기간 납입 정지 시에 해지환급금이 줄어서 결국에는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보험이라는 것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뭐 삶의 변화에 적절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피치 못한 상황이 닥치거나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무조건 정리하기 전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신다라면 현명하게 보장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 또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즉 이런 보장과 보험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요. 지금 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여러분들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에 나온 내용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0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보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교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네, 2교시 보험스쿨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중간 점검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2교시를 또 함께 장식해줄 선생님, 그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2교시 김경재 선생님 함께 해주실 거고요. 또 다른 선생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인카골드 사업단 임형묵 선생님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 임영묵입니다. 리모델링 하나하나 살펴보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에 사연을 보내주신 지금 문자가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뒤 60세 정년을 앞둔 직장인 여성입니다. 작년부터요, 갱신 실손보험이 13만 원을 넘어가면서 부담이 되는데요.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현재 보험료가 전부 17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납입이 완료된 보험도 있지만 앞으로도 납입을 해야 하는 보험도 많이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은퇴를 앞둔 또 여성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보험 점검 받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는데, 김경재 선생님 이번 사연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60대 정년을 2년 앞두신 여성분이신데 그 실손보험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료 수준을 보면 좀 많이 놀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하면서 어쨌든 사연자님하고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을 먼저 좀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요.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가입 당시에는 약 7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갱신이 수차례 되면서 특히 보험료가 무려 월 15만 원으로 2배 넘게 인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직접 보험사를 좀 방문하셔가지고 실손 특약 외에 기타 다른 특약들을 좀 해지를 하시고도 현재 실손 보험만 월 13만 원 정도 넘게 불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문의를 하셨었던 거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지인분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월 100만 원씩을 3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꽤 고액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적금을 좀 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생각 없이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을 좀 알고 나서는 잘못 가입했구나라는 거를 지금 느끼고 나서 해지를 하실까 고민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해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해도 크고 또 계속 유지를 하자니 또 원금 회복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이 많으신 사연이었습니다. 뭐 이제 보장성 보험으로 월 160만 원이고요. 총액으로는 약 170만 원 넘는 보험료를 불입한다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시라도 빠르게 좀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이 사연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플랜이 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은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청자분은 지출을 좀 줄이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보험료가 월 160만 원이다. 정말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이명욱 선생님, 일단 사연자분 어떤 보험들을 지금 가입하고 계셨나요? 네. 가입한 보험은 총 9건 가입으로 월 보험료 172만 원을 납부 중이셨습니다. 그 중에 2건의 보험은 이미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7건의 보험에 큰 보험료를 납입 중이신 거죠.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 처음 이제 저희 어머니와 같은 연배시라 너무 이제 애정이 많이 갔는데요. 보험료를 보면서 많이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연자님께서도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였던 사연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두루두루 잘 가입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손보험과 최근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빼고 모든 보험이 거의 암보험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구성된 진단금과 보장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일반암은 이제 7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 요즘 여성분들의 암 발병률 2위인 갑상선암, 즉 유사암 진단금은 1,7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뇌, 심을 보장하는 특약에서 뇌졸중 300만 원과 뇌출혈 1,7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허혈성 300만 원,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1,7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요 특약 가입 현황을 보면 질병수술은 70세 만기로 종수술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2대 질환 수술비 300만 원과 암 수술비 600만 원, 표적항암 치료비 3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실손보험은 이제 1세대 실손보험으로 질병 입원 의료비 1억 원과 통원 의료비 이제 3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치매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으셔가지고요. 간병 요양 진단비도 한 2천만 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종신보험에 이제 증증 치매까지 선보장 받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봤지만 한눈에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김경재 선생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사연자님의 고민이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셨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추후 갱신이 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크셨는데요. 현재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계시죠. 이런 착한 실손 전환 제도, 이거를 좀 이용한 실손보험 전환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대비 유사암의 진단금이 조금 적다라는 점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납입이 완료된 보험과 더불어서 그리고 2년 후에 납입이 완료되는 보험이 보험 만기가 70세로 이제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짧은 것이 좀 문제고요.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 70세 이후부터는 일반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이고 유사암 진단금이 1,0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 특약이 모두 이 만기로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보완이 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그 제2의 실손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질병수술비 이 특약 또한 70세 만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상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가입한 손해보험의 그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이게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현재 연령을 고려했을 때 이 비갱신으로 보장 금액 대비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는 이 갱신형 보험을 통해서 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집중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좀 있고요. 20년 납 갱신형 보험이라는 것이 납입 면제 시에는 갱신 기간이 도래해서 재갱신이 되더라도 100세까지 납입 면제는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보험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비갱신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나이하고 니즈에 따라서 또 갱신형 보험도 납입 면제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
비교적 작은 보험료로 상당히 넓은 보장 금액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11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는 처음 가입할 때는 이제 이걸 치매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중증 치매 진단 시에 주기약 사망보험금에서 60%를 선지급받는 어떤 CI 보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시에 3천만 원 진단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증 치매라든가 또는 이 중등도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현실적인 보완도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사암 진단비 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암 보장에 대해서 이 유사암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우 선생님, 유사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사암이란 사전적 의미로 생김새는 암을 닮았고 성격은 암에 있을 수 없는 병변을 말하는데요. 특히 조기에 발견되는 암에 유사암이 많고 자궁의 상피내암은 적어도 80%가 유사암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발병률이 높지만 초기에 발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명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암이 착하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하겠지만 조기 치료도 가능하고 완치율이 높은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말하는 유사암은 특정 암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모아서 통칭으로 하나의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을 담기는 했지만 성격은 좀 다르다라는 게 유사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암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에서도 이 치료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임영무 선생님, 유사암 외에도 암의 종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암보험 분류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유사암은 보통 일반암의 가입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암진단금 2천만 원에 가입을 했다라면 유사암 진단 시 200에서 400만 원 진단금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지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소외감인데요. 즉 보통 남녀 생식기암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소외감은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왔는데 지속적으로 발병률 증가로 인해서 지금은 소외감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일반암으로 보장 대비 10에서 40% 정도만 진단비로 보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 소외감은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암보험 준비 시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생명보험사 중에는 유사암의 대장전막내암도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보장으로 받을 확률이 높은 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해가지고 아주 작은 진단금만 보장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보험 가입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유사암에 대해서 아주 작은 보장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이 유사암에 대해서는 30세까지는 5천만 원, 50세까지는 3천만 원 정도 추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사연자분처럼 유사암이 적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요즘 같은 기회에 유사암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암과 관련해서 유사암 업그레이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경재 선생님,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50대 후반입니다. 이럴 때는 또 특히 주의해야 되는 암들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부분들에 또 암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우리 임영욱 전문가님이 말씀을 좀 쭉 해주셨지만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생식기암 중에서 유방암하고 그다음에 유사암이라고 불리는 이 갑상선암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생식기암이라고 하는 전립선암도 발병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본인의 암보험 가입 현황을 좀 살펴보신 후에 유사암, 이렇게 갑상선이라든가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 확대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좀 해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입한 암보험들을 알아봤는데 보장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업그레이드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명복 선생님, 유사암 진단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가요? 네, 유사암 진단비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요. 우선적으로는 기존 암보험 가입자일 경우에는 일반암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셔야지만 추가적으로 유사암 1,000만 원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3,000만 원까지도 준비가 가능하며 그 어린이 보험은 이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그 유사암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암 1,000만 원을 미리 좀 있어야 된다,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기존에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는데 김경재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실손보험의 경우에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일명 이제 옛날 실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평균 그 인상률이 거의 10%에서 최대 20%까지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손보험이 제도적으로 표준화되기 전에 2009년 10월 이전, 이때 실손보험을 보통 이제 통상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실손보험 인상률이 무척 높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3년 또는 5년 단위로 이렇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인상률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최대 200% 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연자분의 경우도 바로 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이셔서 이번에 갱신보험료가 크게 오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연자의 분도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 좀 크게 인상된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해결됐고요. 그럼 김경재 선생님, 이후에 세대별로 특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세대별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잠시 언급을 드리자면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 제 맨 좌측에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원 치료비를 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를 보장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입원 의료비는 100% 보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보험료가 조금 가장 비싸겠죠. 아무래도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의 그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유도하게 좀 된 셈이고요. 아울러서 이번 갱신보험료 인상 폭탄의 가장 큰 대상이 된 게 바로 지금 이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세대 실손보험, 즉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이 표준화 실손보험부터는 자기부담금이 이제 10%, 표준화의 경우 20%가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더 높아지고 생겼기 때문에 1세대 실손보험보다는 과잉진료 부분이 조금 없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도수치료라든가 체외충격파 이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고 향후 이제 그 1세대 실손보험처럼 누적 손해율이 계속 증가가 되면 갱신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점차 인상이 될 확률이 높은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판매되고 있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이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기존의 1세대, 2세대의 이 과잉진료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을 특약 형태로 뺀 형태이고요. 지금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내가 지금 착한 실손에 가입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이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주요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비급여 항목 중에서 그 과잉진료라고 보통 많이 이제 해당하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도수치료라든가 비급여 주사 그리고 비급여 MRI 이 세 가지 항목을 특약 3종으로 따로 구분을 해서 마치 그 자동차 살 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듯이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세 가지 특약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자기 부담금이 발생 병원비의 최대 30%까지 좀 높아진 데다가 또 특약별로 연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치료 횟수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여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국 선생님, 착한 실손 보험이 보험료가 좀 많이 저렴한 편인가요? 네. 언뜻 보시면 과거 1세대, 2세대가 이제 자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그 보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당연 1세대, 2세대 실손이 유리한 면이 많기는 한데요.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 1세대 대비 이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실손보험은 앞으로 보장의 폭은 조금씩 줄이고 갱신의 폭도 줄이면서 대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이는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세대 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입자는 지금 기회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플랜으로 수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 실손, 이제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령별 이제 예상 보험료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 전 연령에 거쳐 보험료가 크게 절감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보험료 절감 수준은 이제 매우 크지요. 이게 월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착한 보험이 이제 자기 부담금이 높다 하더라도 구실손과 착한 실손의 월 보험료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연간 병원을 수차례 다니더라도 많아지는 자기 부담금 합계보다 절약된 월 보험료 합계가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기존 1, 2세대 실손보험의 지속적으로 손해율 증가로 인해서 이제 갱신 시 보험 인상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더욱 이제 커질 수가 있고요.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정작 보장이 필요하고 많이 받아야 할 노후에 결국 보험을 해지하시게 된다면 큰일이겠죠. 따라서 이제 그 현재 많이 이제 오르지 않는다는 연령의 그 가입자분들도 이제 향후 갱신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보험료를 감당하는 게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고려하신 후 남은 비용으로 주요 보장 업그레이드하는 대체 전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기존 1세대나 2세대는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 더욱더 커질 가능성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경주 선생님, 실제 전환 사례들도 좀 만나볼까요? 네, 오늘 그 사연자님의 리모델링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 나온 김에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착한 실손으로 이렇게 전환, 리모델링을 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에 가입한 CI 보험이고요. 거기에 실손 특약이 부과된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가입 시에는 월 보험료가 89,000원이었는데 실손 특약이 이제 수차례 갱신이 되면서 13만 원대까지 불입을 하시고 계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CI 보험은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 부분이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쨌든 주계약이 3천이고 80% 지급형이기 때문에 진단비는 2,400만 원이지만 뭐 큰 의미는 없겠고요. 기타 재해 관련 특약, 뭐 수술비, 입원비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입이 되어 있고 만기가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가 무척 짧은 것이 또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제 건강 상태는 좋으신 편이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착한 실손으로 전환 리모델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전환 후를 보시면 실손 보험료는 이렇게 3만 원 안쪽으로 29,350원으로 보험료는 조정이 되었고요. 추가로 이제 여기에 남는 비용으로 암 진단비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유사암 진단비도 대폭 늘려드리고 또 2대 진단비도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전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보장을 좀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하고 같이 함께 보장을 늘려드렸고요. 또 뭐 표적 항암 치료라고 해서 요즘 트렌드죠. 이 부분까지 5천만 원까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손 보험료를 포함해서 월 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든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실손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이 된 경우에는 이런 리모델링을 좀 통해 가지고요 적은 비용으로 보장을 넓힐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병들고 이제 아프고 나서 그제서야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죠.
그래서 건강은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좀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기왕력자로서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다거나 그런 보험금 청구를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전환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현재 실손을 유지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연의 시청자분과 비슷한 연령대 여성의 착한 실손보험 전환 사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사례자분의 리모델링 결과도 확인해 봐야겠죠? 이명국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오늘 사연자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착한 실손의 전환을 통하여 보험료 현실화, 그리고 암 진단금 중 유사암에 대한 보장 금액 증액과 치매 보장에 대한 보장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종신보험 관련해서 그 가입 목적에 맞게 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낮추고 현실적으로 보장 금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방향을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큰 고민이셨던 1세대 그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월 보험료 48,900원으로 낮춰드려 약 87,000원을 절감을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장 대비 보험료가 이제 비쌌던 20년 납 100세 만기의 보험은 20년 갱신형으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대폭 줄여드리고 암진단금으로 유사암 진단금 증액과 그리고 뇌출혈 특약은 뇌혈관 진단 금액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뇌혈관 허혈성 질환인 2대 질병 수술비를 업그레이드와 함께 질병 수술비 또한 준비함으로써 노후에 부족한 그 질병을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형 보험도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100세까지 전 기간 납입면제가 가능한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림으로써 갱신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한시적으로 유사암만 추가로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유사암, 뇌출혈, 허혈성 및 질병 수술비만 보완하여 저렴하게 추가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결과를 보면 가입한 보험은 총 9건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를 보면 암 진단금은 7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증액을 도와드렸고 유사암 역시 1,7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을 하였습니다. 뇌혈관 및 허혈성 진단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수술비 또한 일반 질병 수술비 특약, 종수술비 특약 가입으로 향후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범위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대 질환 수술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보완과 경증 치매 진단 시 매월 30만 원씩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중등도, 중증까지 걱정 없이 보완해드려 총 보험료 172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약 121만 원을 감액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속 깊은 얘기, 대화를 많이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연자님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면서 이제 단순하게 보험료만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그 안에서 안내해 드리게 되면서 나온 리모델링 결과라 사연자님도 무척이나 만족을 하시고 더불어 다른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만족을 하셨다라고 하니 저까지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리모델링 원합니다. 리모델링 좀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 남겨주세요. 023772-0209번 되겠습니다. 자, 2교시까지 함께 해주신 김경재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3교시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보험스쿨 저희는 3교시로 돌아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3교시의 보험스쿨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3교시에서는요, 바로 또 시청자님들의 질문을 모아서 하나씩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일명 Q&A 시간 되겠습니다. 3교시를 또 장식해주실 선생님 소개시켜드려야죠. 2교시에 이어서 3교시까지 함께해주시는 이명무 선생님, 그리고 인카골드 사업단의 전민경 선생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려운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릴 인카골드 사업단 전민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Q&A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치과 치료가 잦아졌고 지금은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두 푼 한 것도 아닌 치료다 보니 부담되는데요. 지금 치아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임플란트를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참 치아도 말썽인데 60대 여성분의 또 사연이 도착했네요. 현재는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자, 전민경 선생님, 이분 임플란트 보상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60대 초반이 되면 잇몸이 약해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치아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셨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가입 시기를 놓쳐서 가입을 못하신 사례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아보험이 없으신데 그래서인지 흘려들을 수가 없는 질문 같습니다.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보통 3대 질병에만 관심이 많으신데 치아보험도 이런 상황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드는데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여기서 꿀팁을 살짝 드려보자면 질문을 주신 분께서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수술비 특약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잘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확률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치조골 이식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술 특약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연도에 따라 치조골 이식 수술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치조골 이식술이 보장된다면 여기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술 수술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권을 열어서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확인을 꼭 하시고 특히나 수술비는 그냥 봐서 치조골 이식술이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전문가분과 확인을 해서 본인의 보험이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1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사실 50% 정도만 수술비에서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 임플란트를 2년 전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수술비를 꼭 확인하시고 놓쳤던 보험금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지급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65세 남성분이셨어요. 저한테 보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찾아뵙고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치조골 이식을 하셔서 임플란트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권들을 들어보다가 종신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들어가 있었는데 마침 그 특약이 치조골 이식술까지 보장이 되는 수술비여서 치조골 이식술 회당 240만 원 정도가 수술비로 지급이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총 3개를 하셨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한 치아가 2개여서 48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치아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매우 중요한 꿀팁이 되겠죠.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0대 이후로는 경제적인 활동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는 질병과 임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이 매우 걱정이 많죠. 오늘 내가 제일 건강할 때 미리미리 보장을 점검받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에 대한 확인을 해주셔야지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요, 두 번째 또 질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보험을 들어준 지 7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종신보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더 늦기 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타깝습니다. 자녀를 위한 보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종신보험이었다라는 사실 너무너무 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명목 선생님, 사연자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있나요? 네. 그 아이의 보험이 종신보험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종신보험이라고 무조건 해지를 해서 리모델링을 받는 사례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해지할 때에는 딱 한 가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확정 이유를 꼭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은행 금리도 낮아서 다들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오래된 종신보험은 되도록 해지를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험의 리모델링을 원하시면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을 해지하시고 필요한 보장을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는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금액이 높다 보니까 주계약의 금액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이제 주계약을 조금 감액하시는 방법 또한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조금 권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신보험은 최대 장점을 갖고 있는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신보험은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독립자금으로 활용을 하던가 결혼비용, 주택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장점들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사연도 빠르게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변액연금보험에 지난달 가입을 했는데요. 어떤 보험인지도 궁금하고 잘 가입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명하게 또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죠. 30대 초반의 주부이신 것 같습니다. 전미경 선생님, 변액연금이라고 하면 일반 연금보다 금리가 높은 보험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변액연금은 일반 연금 보험보다 높은 금리라고 확정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채권이나 주식형으로 투자되는 보험이라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고 투자 수익률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연금 보험처럼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공시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익률로 올라가기도 하고 요즘 영끌영끌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주식을 하고 있죠. 변액연금은 그만큼 수익률에 민감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셨다면 전문가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변액연금 중에서도 최저금리가 보장되는 보험도 있고 연금 개시 후 암에 걸렸을 때 연금이 2배로 지급이 되는 변액연금 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연금을 준비하시고 점차 늘려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연 1,8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해서 나의 연금 목표 금액에 맞게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연금으로 시작하는 게 나중에도 또 꽃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교시 Q&A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보험과 관련된 질문들 잘 들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요, 저희 무료 상담 계속 이어지니까요. 023772에 0209번, 문자샵 3772번으로 보험 딱 2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명목 선생님, 전미경 선생님 고맙습니다. 알쏭달쏭했던 보험과 관련된 내용 오늘 이 시간 또 1시간 동안 잘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보험스쿨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또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